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2월 14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자, 한 10일 정도 전에 노르웨이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기 이제 전차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오파르드 2A7과 우리 이제 K2 흑표를 경쟁을 시켜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상이 직접 발표한 것 같아요. 자, 레오파르드의 손을 이제 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한 10일,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데 현지에서 그 이제 결정한 속사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됐는데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3일 날 이제 노르웨이가 54대의 레오파르드 2A7을 사기로 했다. 그리고 추가로 18대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납품은 31년까지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관련 업계도 그렇고 실망하는 분위기가 컸겠죠. 폴란드에 이어서 이것을 징검다리로 잘 삼으면 유럽 각국 지금 이제 군비 확충에 들어간 유럽 각국의 기회 요인이 확 열리겠다 이런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건 업계나 정부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지금 유럽에 있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는데 기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은 시장을 한국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편한 심기들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정치적인 지형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결과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봤을 때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걸 접한 것은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폴란드의 디펜스 24라는 이제 잡지예요. 최근 들어서는 그 예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일단 한결 수그러진 그런 분위기가 일단 느껴져요. 이걸 살펴보면서 또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 접한 건데 이 내용이 뭔고 하니 노르웨이 언론에서 노르웨이 정부가 그런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그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가 나왔어요. 노르웨이 현지에서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속사정을 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유럽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전망은 어떠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현지 언론을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는 기사 전문은 볼 수가 없었어요. 제목 정도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의 대부분을 이 폴란드 언론에서는 이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폴란드 언론이 인용한 보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제목이 DN이라고 노르웨이에서 한 세 번째 정도 규모를 가진 언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노르웨이라고 해봤자 인구가 뭐 500에서 한 600만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예요. 인구란 면에서는 그런 게 이제 경제력과 그들의 위치하고도 또 상관이 있죠. 지위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 제목만 제가 지금 따온 것인데 이것을 폴란드 언론이 이 기사의 내용을 참고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2월 9일 날 제목을 번역을 해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군이 합참의장이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합참의장이라는 뜻입니다. 합참의장이 원치 않는 전차가 결정됐다. 즉 합참의장을 레오파르드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현재 수상 이름이 스트레 수상이에요. 그 수상이 결정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급하게 했는데 미루다가 급하게 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합참의장의 의견을, 군의 의견을 두 번이나 무시한 결과가 인셈이다. 예, 그렇죠. 저 군에서는 이게 테스트 해본 거잖아요. 대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저 동영상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뿌듯하죠. 뭐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는 레오파르드의 최신형 전차하고 K2가 겨뤄서 현지 병사들의 반응은 더 좋다 우리게, 이런 얘기를 들어오던 참이었는데 합참의장까지 그 의견에 동의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에서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예, 이런 거죠. 예.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거기에 지금 합참의장이 현재는 별 4개짜리 장성인데 이름이 크리스토퍼슨 합참의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군에서의 어떤 뭐랄까 좀 신뢰성, 군이 신뢰하는 그런 지금 합참의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전차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는 뭐 천무나 하이마스 같은 그런 다연장 로켓포, 정밀 그런 타격 무기나 헬기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먼저 냈었어요. 전차를 산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전차를 사는 것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으니까 그도 또한 이 과정을 쭉 살펴봤겠죠. 예. 이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인구가 500만이잖아요. 그 탱크를 전차를 50대 사는 거죠. 예.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단순 비교로 치면은 우리가 K2 전차 한 500대 정도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분위기는. 네. 얼추 비슷할 거예요. 우리도 500대 못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은 K2 전차는. 그래서 큰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결정이 노르웨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K2 전차를 레오파르드 전차와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해서 K2를 선정한 폴란드도 되게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도 이 이제 합참의장도 크리스토퍼슨도 과정을 쭉 살펴보고 서로 이제 비교 테스트하는 걸 다 봤겠죠. 군의 총수니까 또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고. 그래서 그는 한국의 K2가 낫다, 종합적인 면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견이 무시됐다는 거죠. 네. 자, 이 사람이 69년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에릭 크리스토퍼슨 합참의장입니다. 예, 별 4개 장성이죠. 이 사람이 K2가 낫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다는 것이죠. 이게 언론에서 언급된 정도를 보면은 사적인 의견임을 전제했겠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풍겼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쪽에서는,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많겠다. 왜냐하면 군이 이걸 선호하니까 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과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현장의 군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노르웨이 정부는 그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 노르웨이의 방사청, 우리의 방사청에 해당하는 조직에서도 K2 전차를 추천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이었다. 공식적인 보고서를 준비 중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이거는 군 전체가, 방사청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합참의장의 관할 하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위에 국방장관이 있겠지만 그런 의견을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주요한 이유는 뭐 품질에 대한 얘기까지는 없어요. 근데 노르웨이 군이 요구한 기준은 레오파르드나 K2나 다 충족을 했다. 물론 그 위에까지 따져보면은 그 운용병들이, 테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점수는 다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개 다 우리 기준을 만족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가격, 신속한 배치가 K2가 훨씬 뛰어나다. 아마 가격은 다른 데 거래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레오파르드가 K2 가격에 최소 2배 이상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폴란드의 경우에서 봤지만은 몇 달 만에 배달해 주잖아요. 초도분을.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31년에 납품 완료예요. 아마 저때쯤 되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차세대 전차가 아마 나와 있을걸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군에서는 합참의장, 방사청, 군 공위 전체가
K2가 훨씬 나은 선택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보고서가 나오면 언론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군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그게 5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군과 정부가 서로 의견이 다른 갈등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서둘러서 이때까지는 결정을 미루다가 막판에 와서는 서둘러서 5월 전에 그런 군의 보고서가 공식화되기 전에 언론을 타기 전에 결론을 정치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르웨이 언론은 자 이게 그 이야기죠. 그 국방장관 합참의장 위에 국방장관이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군 위계 질서가 국방장관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5월이면 군의 선택이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제가 좀 전에 드린 그런 말씀이죠. 보고서가 나오면 서로 이제 갈등 양상으로 가게 되고 그때는 여론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치권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왼쪽이 노르웨이 현 국방장관이 그램 국방장관이고 국방장관이 이제 총대를 메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밑에 합참의장 이하 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른쪽은 스텔의 수상이에요. 현재 노르웨이 수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이제 DN이라는 노르웨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사실은 레오파드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 되게 언짢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저걸 정해놓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공 입찰을 하게 되면은 뭐 수의 계약이 안 되고 얼마 조건에 이런 이상의 조건에서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여기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K2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언짢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내용상 들어보면 그렇게 언짢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양쪽을 동시에 비교를 했고 주변에 탱크를 전차를 사고자 하는 많은 나라들이 이 결과를 유심히 살펴봤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결정하는데도 이 테스트 결과가 크게 도움은 됐다고 봐요. 즉 레오파르드와 동급 이상이다. 예, 레오파르드는 어차피 M1A1처럼 M1 전차처럼 A브람 전차처럼 이미 그들이 다 새 전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된 플랫폼이고 우리는 신형인 셈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자, 그런 걸 증명했다.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노르웨이의 뭐랄까 덜러리를 서는 걸 알면서도 또 들어갈 수 있는 노릇이에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기분이 언짢은 건 또 사실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레오파르드 결정을 했고, 그런 형식적인 이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K2를 불러들였고, 독일과의 관계, 그리고 운용 유지 용이성, 뭐 저거는 사실은 말이 좀 핑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부품 수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변 과학,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덴마크, 스웨덴도 레오파르드 전차를 운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뭐 대부분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지만 유럽에서도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 독일 이게 나토라는 털, 이 스웨덴은 아마 지금 나토에 아직 가입을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끼리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더 친한 친구라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 K9을 도입해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지형이 되게 날카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살벌해졌다. 옛날처럼 그냥 뭐 우리한테 제일 좋은 무기 사면 되지, 저렴하고. 이게 아닌 분위기로 지금 반전이 됐다. 이런 거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독일, 덴마크, 스웨덴 상당히 친하다.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2배 이상 더 주고 탱크를 훨씬 더 늦게 받더라도 우리는 이게 더 낫다. 즉, 이 나라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업체만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 국방부, 국정원
이런 데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 건에서는 다 관여해요. 그런 기관들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자, 그게 좀 부족했다. 바뀌는 현실에 잘 적응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점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들 국가들 간에 이제 유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정치논평에서 다뤘던 이런 내용이 있었죠.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기자가 시카고 출신 세이모 허시라는 사람이 노드스트림 작년 9월에 있었던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다 폭파시켜버린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난방비 급등의 이유를 제공했던 게 한 축이죠. 그게 사실은. 예. 그것이 미국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걸 다룬 바가 있고,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미국의 손발이 되어준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거기다가 독일은 자기들의 그 이전 수상인 메르켈이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10년 정도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한 것을 부숴도 된다, 부셔도 된다, 터트려도 된다. 지금 올라프 총리는 그렇게까지 한편에 서준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 미국, 노르웨이, 독일이 어떻게 보면 연합해서, 미국이 물론 비중이 제일 높지만 이렇게 해서 가스가 폭파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예요, 이들은. 거기다가 스웨덴, 덴마크는 가스관을 폭파한 해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 지금 세이모 허시의 폭로 기사를 보면은 스웨덴, 덴마크의 상부층에다, 최상층에다가는 미리 언지를 줬다라고 돼 있어요. 이 한 팀이에요, 다. 자, 그게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공고해진 것이고, 이 게임에서 이 틀 속으로 우리 K2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예. 몇 조 원 더 쓰더라도 우리는 레오파르도 간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 이런 상황 때문에 이걸로 설명이 돼요. 많은 부분이. 예. 자, 그리고 이제 선정 발표할 때 그 스텔의 수상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독일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이웃 국가들이 덴마크, 스웨덴이 이 전투를 운용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차하면 그들은 한 팀으로서 전쟁이나 분쟁에서 한 팀에 설 수 있는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전차 간에 호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품이나 뭐든지 간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K2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두 전차 모두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평가가 나왔는지는 우리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겠죠. 폴란드도 크게 참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 레오파르드에 밀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 국제 관계에서 이걸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제품의 가성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의 외교적 존재감이 지금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업계 관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큰 비중이었는지, 상당히 큰 비중이었을 것은 분명해요.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까지는 제가 당연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관여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전체 위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쉽게 볼 수 있느냐, 어렵게 보느냐, 이게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크게.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읽다 보니까 이제 우려되는 것은 노르웨이를 이런 거가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마 로템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도 최근까지도 루마니아가 이제 폴란드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셈이니까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 뭐 아마 작년에 DX 코리아 때도 큰 대규모 방문단이 오고 아니면 고위층이 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네.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한국 기업이 거기다가 와서 발을 담근다? 이게 되게 언짢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과 주변 국가들과의 연계성, 당연히 미국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선택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입김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예. 그래서 같은 디펜스 24 폴란드 언론에서 어제 기사예요. 언급하고 있어요. 루마니아가
그 로마니아 현재 이제 나오는 내용들 바탕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200대 정도의 탱크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우리 K2의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보도에 따르면. 업계분들은 이미 뭐 감지하고 계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구체적이에요, 내용이. 처음에 이제 고려할 때 에이브람스하고 레오파드만 고려했다. K2는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에이브람스를 결정해서 의향서를 보냈다. 정보 더 달라고. 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폴란드하고 큰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 제국들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지혜를 발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 수출이 이루어진 게 우리 측의 노력도 많지만 폴란드의 지혜도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보니까. 왜냐하면 에이브람스 전차도 사줬잖아요. 미국이 사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K2 전차 이야기를 훨씬 먼저 하고 있었죠, 폴란드하고. 그래서 슈마 미국이 에이브람스를 딱 요구했단 말이에요. 폴란드의 대응은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하기로 돼 있었어. 이게 더 좋아. 우리한테 기술도 이전 많이 해주고 더 싸대. 빨리 갖다 주고. 이러면서 매몰차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니죠,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안보에 미국이 큰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택한 차선책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한 200여 대로 묶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을 감수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천물을 도입할 때도 그랬죠. 하이마스를 도입을 하고 덧붙여서 천물을 더 많이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체면 시대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폴란드 입장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다. 전력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확충해야 된다. 미국 지금 내가 사고 싶은데 그 단기간에는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미국은 좀 아쉽지만 머리를 극적하면서 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또 자기 무기를 좀 사주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지혜가 발휘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러고 나서 그런 여파가 주변국으로 전달되는 것은 지금 강하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이거 절대 가성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봤을 때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복잡한 게임이 뒤에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외교적 존재감이 상당히 약해요. 이럴 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업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업계는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가격 제시하는 거, 그거밖에는 못해요. 약속 딱딱 지키고. 근데 여기는 정치, 외교, 지정학적인 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한국이 만만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 비유를 건드리면은 제가 상당히 언짢아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루마니아도 가져야 되고 노르웨이도 가져야 되고, 또 그 뒤에 있는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동시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7, 8개월이지만 지금 해외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서 겨뤄봤잖아요. 거기서 저는 밀린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